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콘텐츠를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트렌드에 민감한 우리 트민우의 K입니다. 도비입니다. 한비입니다. 포도입니다. 오늘은 트민우의 첫 시간인데요. 올 1월에 출간하여 인문서적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는 찰스 앤디의 책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를 보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히 저자를 소개하면요. 찰스 앤디는 세계 최고의 경영 사상가이자 사회 철학자로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와 1인 기업의 급증, 조직의 해체, 다국적 기업의 확산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현상들을 예측 분석하여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는 이러한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영 제국 훈장을 수상했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상가 50인에 올랐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는 찰스 앤디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자신의 손주들에게 전하는 21통의 편지를 엮은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예측들이 대두되고 또 빗나가면서 혼란이 길어지는 시기에 경험으로 얻은 지혜를 쉽게 풀어 쓴 책이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통의 편지 중 가장 와닿았던 혹은 공감됐던 편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얘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은 할아버지가 이런 편지 써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편지를 써줄 수 있는 할아버지면 애초에 그냥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말이 많은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삶의 조언들을 굉장히 잘 해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런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베스트셀러 싫어하고요. 제가 약간 중2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주제를 던지는 책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편견을 약간 부숴주는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찰스 앤디 씨가 생각보다 딱 이 표지 책을 열면 백인의 나이가 많은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되게 여유롭게 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고 하셔서 되게 꼰대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생각보다 이분이 되게 이 나이대답지 않게 열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 책을 안 읽었으면 제가 좋은 얘기를 많이 놓치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제 이런 생각을 딱 보여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찰스 앤디 님이 부모님 때부터 아일랜드에서 선교자 집안으로 태어나셔서 기독교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인데 그분이 편지 중에 하나 72쪽이니까 네 번째 편지에 네 인생을 구원하는 건 오직 너 자신뿐이다 라는 부분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신앙인이든 아니든 간에 기독교는 우리가 영위해온 문화유산에 크게 기여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독교를 무시하는 것 또한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피렌체에 사는 한 친구는 언젠가 젊은 미국 여성 2명이 르네상스 시대에 예술품이 전시된 우피치 미술관을 나오며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다며 한 여성이 눈치챘어. 엄마와 아기가 함께 있는 그림들에게 아기는 항상 남자인 걸 하고 투덜댔다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 역사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선 자체가 마치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좋고 누가 옳고를 떠나서 던져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결여하게 만들었던 나의 시선을 조금 타파해주는 부분이었어서 며칠 전에 오늘 오지 않은 또 다른 저희의 숨겨진 멤버와 다른 후배와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또 다음에 그거 하잖아요. 킬링 이브로 산드라오 씨가 인터뷰를 샤론체님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산드라오 씨가 아시아 여성으로 미국에서 살면서 굉장히 많은 편견에 살았으면서 그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오스카는 로컬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어떻게 저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자기는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생각이 아닌데 나도 이제 이런
자유로움에 느끼면서 조금 더 생각을 열어봐야겠다라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몇몇 커뮤니티에서 그걸 봤을 때 봉준호 감독의 그런 자유로움에 포커싱을 두는 게 아니라 아니 봉준호 감독 남자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약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을 결여시키고 오히려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의 의견이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산 사람들의 의견들을 무시하는 태도와 같은 마치 저와 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이 책 자체를 읽으면서 저는 되게 이런 책을 또 많이 안 읽기도 해가지고 제가 되게 이런 부분이 되게 뜨끔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래서 인상이 되게 많이 깊었습니다. 한빈님은 이런 책을 되게 안 보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런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용이 딱히 없는 에세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종류의 책을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건 저는 사실 이런 책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이런 책을 많이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이런 종류의 책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다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 건 그냥 어떤 내가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불안함이 커질 때마다 이런 종류의 책을 찾아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내가 불안하거나 할 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글자로 있는 책을 읽으면 삶을 이렇게 또 살아야지.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도 실천하지 못하고 불안한 그런 것들을 좀 활자로 잘 정리된 걸 읽을 때마다 조금 안정을 찾는 느낌이 있어서 같은 내용의 반복이어도 저는 사실 이런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저는 이 책을 우리가 이야기하겠다고 선정하기 전에 한두 달 전에 그냥 먼저 사서 읽었는데 그냥 서점에서 그때 이제 책을 둘러보다가 일단 이 책의 제목이 먼저 끌렸어요. 삶에 던지는 질문이 언제나 같다. 사실 이 저자가 저도 누군지 몰랐는데 사실 다 읽은 지금도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지는 여기 나와 있는 건 알지만 어떤 그런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자보다도 그냥 이 질문이 언제나 같다 해서 그냥 무슨 질문을 하셨을까 하고 목차를 봤어요. 저는 근데 이런 종류의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목차에 나와 있는 편지의 이 목차들이 다 한 번쯤 읽어보고 싶었고 그때 이제 제가 또 아마 이제 봄이 막 시작되면서 올해는 뭔가 조금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런 좀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있던 시기에 제가 그때 여기에서 꽂혔던 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안주하면 모두가 승자다. 그리고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만 일 이상의 존재다. 사실 이 두 가지 목차를 보고 서점에서 이 부분들만 조금 읽다가 그냥 이건 다 읽어봐도 되겠다 싶어서 구입을 했었고 사실 저는 이런 종류의 책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로 읽기 때문에 대부분의 편지들의 내용에 다 공감을 많이 하고 읽었어요. 그리고 호도님은 참 수용적이신 분이군요. 저는 이런 책은 그냥 저도 어떤 컨텐츠를 볼 때 반발을 가지고 보는 컨텐츠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책은 일단 받아들이는 자세로 읽어요. 수용하는 자세로 읽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처음에 공감 가는 질문을 꼽아보자 했는데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어떻게 하나를 꼽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인생책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메시지 각 편지 카테고리마다 그냥 해주고자 하는 얘기가 좀 받아들여졌고 딱히 반발이 크게 하지 않고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은 거는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읽었었기 때문에 도비님 굉장히 의아한 눈빛으로 지금 한빈님처럼 약간 이런 책에 되게 반감이 있었어요. 어차피 아는 얘긴데 왜 이걸 굳이 보나? 왜냐면 또 되게 두껍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지금 처음 따로 이제 이거 녹음하기 전에 별로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너무 좀 너무 맞는 말이다. 호도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 진짜 왜냐면은 알고는 있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걸 보면서 저도 맞다 하면서 너무 감명을 받았던 게 만약에 내가 알고 있었지만 이걸 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또 보니까 다르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보길 잘했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셔서 K님. 저는 그 당시에 위로를 위해서 이 책을 읽었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출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 왜 우리는 아침마다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가
그러고 있나요 지금은? 이것부터가 되게 저한테 필요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행하고 그리고 있으신가요? 일어나긴 하죠. 사람이 어떻게 안 일어납니까? 사람이 어떻게 안 일어납니까? 근데 되게 어떤 일에 대한 의식으로 제가 그러니까 출근을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진짜 박차야 하지만 그러니까 오길 시작해도 되지 막 되게 나태한 마음이 있었는데 사람이 어쨌든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또 뒤 편지에 가면 우리는 일 이상의 존재다 이런 말도 맞아, 나와 맞아, 있어서 맞아. 그것도 너무 좋았고 맞아. 그런 부분에서 저도 되게 이분이 멋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생산적인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맞아요. 그게 꼭 돈이 아니라 되게 다른 가치도 되게 맞아. 집중을 많이 해주신다고 해야 되나? 그 사실 저는 이 책을 골랐을 시기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그것이 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었던 시기였는데 여기에서 또 돈과 일은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야 한다. 필요한 메시지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저한테는 그래도 조금 쉽게 읽히는 위로가 잘 되고 수용적인 자세로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너무 많긴 한데 그냥 한 가지 더 공감 가는 걸 한 가지 꼽아보라고 해서 아까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정작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다라는 7번째 편지인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먼저 뭔가 행동하고 그 이후에 이걸 학습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맞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지식으로 그냥 딱 배우면 그냥 정말 활자로만 머릿속에 남았다 스쳐 지나가는데 내가 뭔가 행동을 해보고 이 행동이 맞나? 이걸 알고 싶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주식 같은 것도 주식을 책으로 읽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해보면서 이 용어가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알고 싶다 하면서 그때 읽으면은 이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를 되게 알 수가 있는데 학교의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근데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갔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저도 정리를 해왔는데 보니까 그걸 창고형 학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식을 모두 알려주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는 알려주는데 그게 아니라 경험이 먼저고 그 후에 학습이 그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따로 표시를 해놨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이분이 쓴 편지 중에 뭐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사회적인 뭐 어떤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분의 노동에 대한 시각을 조금 주목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편지에서 포트폴리오 라이프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게 주식 투자에서는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찰스 앤디가 제시한 포트폴리오 라이프는 인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는 일과 보수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일을 적절히 배치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최근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평생을 이제 조언을 듣기를 뭐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을 해라, 의미 있는 일을 해라, 네가 뭐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런 조언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막상 어쨌든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일을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 가치를 막 억지로 부여하다 보면은 이게 뭐 하는 거지? 약간 정신승리 갖고 현타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 싹 정리를 하고 나는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물론 돈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뭐 도덕적인 관념 안에서 뭐 그렇게 수용을 해서 일을 선택해서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싹 정리를 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 가치를 억지로 부여하면서 오는 과부하가 사라져서 좀 깔끔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 돈을 번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딱 좀 깔끔해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또 궁금해지고 하고 싶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일들을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그런
일환의 하나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하는데 두 가지가 같이 굴러가면서 서로 되게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K 씨가 이거를 먼저 맞아, 하자고 하자고 제안해 주셨잖아요. 저희 사실 저희끼리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막상 시작은 안 했었는데 맞아, 맞아, K 씨 맞아. 덕분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도비님은 어떤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읽으셨나요? 저는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다 비슷하게 공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중복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그 9번째 편지에서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이 이상의 존재다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되게 와닿았던 게 우리가 누구를 이제 처음에 소개를 받거나 이제 뭐 이렇게 만났을 때 맞아. 그 사람의 뭐 직업이나 그런 걸로 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미리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걸로 이제 직업이나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로 그런 역할로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항상 틀릴 때가 또 많았다 이런 게 쓰여 있었는데 맞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공감이 갔어요. 맞아요. 저도 나는 솔로라는 프로를 굉장히 자주 보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직업 소개하고 나면 맞아. 그냥 그 직업으로 또 사람이 달라 보이고 맞아. 그런 저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요즘에 노마드랜드 영화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에세이가 원작인데 그 에세이를 보는데 그 에세이가 미국에서 그 RV 밴 타고 다니니까 집이 없는 분들에 대한 얘기인데 다 노년에 집이 없이 밴을 타고 다니는 분들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인데 그분들이 옛날에는 막 교수고 막 강의도 막 하시고 엄청 좋은 데서 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다 이제 의미가 없다고. 지금 그냥 집 없다고. 그냥 이렇게 다 한순간이라고. 근데 또 이 찰샌드님이 또 그런 나이시잖아요. 맞아. 자기도 어떻게 보면 노년에 뭐 했는데 이제 의미 없다고 그냥 지금은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한빈님이 얘기하셔서 생각났는데 저도 예전에 여행을 하는데 노년이 되면 오히려 안정을 더 추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엄마 아빠보다도 이제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셨고 두 분 다 은퇴를 하신 부부셨어요. 근데 집을 아예 팔고 이제 유럽을 올해 여행을 하시겠다 해서 집에는 언제 갈지 계획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되게 그 노년의 어떤 인생을 저렇게도 즐기시는구나라고 되게 멋있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에 공감을 하면서 다들 읽으셨네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세 번째 편지에서 누구나 혼자 힘으로 자기 신념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미국 자연주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랠프 윌도 에머슨이 말한 올바른 삶의 정의에 대해서 써줬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시. 우와, 나 근데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저도 이 시를 써왔거든요. 오, 읽어주세요.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거짓된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대가 살았다는 이유로 한 사람이라도 더 쉽게 호흡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올바른 삶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에 너무 공감 가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되게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질문들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 편지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알고리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삶에 점점 더 많은 부분을 꾸려갈 것이다. 우리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드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알고리즘은 우리 삶을 보이지 않게 하는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의 관심사만 내 피드에 뜨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취향과 관련된 것들만 종일 피드에 뜨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한 종류의 컨텐츠들만 점점 많이 보다 보니까
내 의견이 좀 편협해지지 않나. 그리고 여러 콘텐츠 중에 사실 내가 뭘 볼까를 결정하는 것부터가 나의 취향을 선택하는 일인데 이런 과정이 생략돼 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알고리즘이 보이지 않게 삶을 통제한다라는 부분에 좀 공감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공감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옛날에 멜론 이런 거 탑10이 주로 뜨잖아.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멜론을 안 써서 탑백 그런 거 뜨는 게 싫었었어요. 내 취향이 아닌데 왜 이런 걸 추천해주지?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유튜브를 빨리 결제를 유료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는 진짜 제 알고리즘에 맞춰서만 추천해줘요. 노래도 그렇고 그게 너무 좋아서 요즘은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보편화가 돼가지고 많은 음악 재생 프로그램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그때 당시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난 내 취향이 좋아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은 누군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중2병 걸려가지고 탑10은 안 들어 이랬다가 조금 편협해지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호도님 말대로 되게 나의 편협함을 더 강화시켜주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편협함이 싫어서 이걸 선택을 했더니 더 편협해지는 어떤 아이러니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비 씨처럼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고 내가 다 하고 싶은 내 취향에 맞춰서 해주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친한 사람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내 만약에 유튜브를 보여준다면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관심사가 근데 그걸 생각하면 또 무서운 거예요. 되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또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섭게 이용된다면 될 수도 있다. 맞아.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 자체가 요즘에 굉장히 화두되는 것 같아요. 일전에 읽었던 감시 자본주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그 알고리즘에 우리가 감시되고 있다. 그거는 자본주의가 그 감시를 알고리즘을 움직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감시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얘기했듯이 그 유튜브 뮤직도 그런 면에서 좋긴 한데 사실 그 추천 알고리즘 자체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추천을 한다고 한다면 나의 취향 자체가 한쪽으로 또 편협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또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지금 포도 씨가 네. 이런 의견을 이런 걸 우리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책을 뭔지 아시죠? 네. 이 책을 읽으면은 되게 받아들일 것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질문이 맞아. 만들어냈다는 게 너무 앞으로 저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좀 의문을 가지는 그런 책 읽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포도님이 알고리즘 얘기했을 때 알고리즘 여기에 얘기했어 거의 이 정도로 알고리즘 그런 얘기가 있었나? 거의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지적해줘서 맞아. 보는 맞아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저도 이 책 그냥 이거 처음에 읽었을 때 진짜 스르륵 읽어서 이 책을 한번 그때 K님이 읽다가 어떤 부분을 공감된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그 글귀를 처음 읽는 걸 읽었었는데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책을 더 깊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아니 이런 부분이 있었다니. 다음으로 제가 또 얘기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이게 14번째 편지. 우리는 왜 그렇게 일하는 걸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는 왜 그렇게 일할까? 더 많은 물건을 사고 싶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란 걸 과시하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동료들이 나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은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왜 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14번째 편지에 그냥 이 바로 제일 앞장에 부족하지 않으면 충분한 것이다. 아니면 좋은 것은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충분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충분함의 기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와 돈이 굉장히 많이 충족이 되나 보다 싶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네, 되게 허들이 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것을 만족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으니까. 찰쌤님과 비슷하네요. 부족하지 않으면 충분한 것이다. 맞아요. 라는 말. 저도 사실 그 예전에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일정 수준까지는 소득에 따라서 행복의 그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수준이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700 낮은 이거든요. 월 700이었나 그 정도 어.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월 700을 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 소득의 수준이 행복의 수준하고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고 되게 공감을 했었어요. 물론 제가 아직 그 정도 벌지도 못하지만 저는 어쨌든 뭐 돈이 아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살면서 돈은 꼭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돈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정말 내가 어떤 도구처럼 사용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 어쨌든 사람으로서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일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근데 저는 이 명제가 부족하지 않으면 충분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부족하지 않으면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은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지 않다 해서 이 좋은 것도 이걸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물건이다라고 하면 사실 아무리 많아도 정도로 많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명제 안에 어떤 걸 대입해서 넣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18번째 편지에는 보면은 셀 수 없는 것이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맞아.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비슷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셀 수 있는 것에 인생을 맡기지 말고 셀 수 있는 것은 부정직하고 쉽게 조작될 수 있는데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가치들은 결국 셀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충분함의 기준을 낮추면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난다고 맞아.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도 또 말하기를 강제적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언제든 가난할 수 있다면은 그 가난은 축복이라고 맞아.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이름이 또 도비인 거 아시죠? 자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충분하더라도 맞아. 그러니까 이 충분함이 어쨌든 엄청 이제 많은 어떤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유롭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뭐 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한다면은 충분한 게 아닐 것 맞아. 같아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라이프 K님이 공감된다고 했었는데 진짜 그 삶이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근데 되게 비슷하거든요. 돈 주는 사람 말 잘 듣고 내 자아 실현은 밖에서 예술은 밖에서 돈 받는 데서는 그 사람들 말 듣고 그럼 이게 서로한테도 쌍방 좋은 거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 예술을 굴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이 주업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또 밖에서 그러니까 주업으로 돈을 벌고 밖에서 예술을 굴리면서 그걸로 또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만족감이 맞아. 높아지니까 맞아. 또 주업에서 또 트러블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요즘에도 진짜 직업이 여러 개인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삶의 형태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 어떻게 보면 이 찰스 앤드님 나이 많으시지만 진짜 통찰력 있으신 정말. 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그거를 이 포트폴리오 포트 어쩌고 멋있게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와는 반대되는 그런 직업관을 되게 주입받아왔는데 맞아. 이분은 90세신데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맞아. 근데 이렇게 노동에 대한 시각이 변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서 맞아,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봤을 때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다고 살아봤을 때 그 맞아. 경험으로 이거를 또 터득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네. 그런 거 보면 진짜로 우리는 옳게 살고 있다. 맞아요. 이런 의미에서 포도님이 이런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맞습니다. 위안받는. 이게 그 15번째 편지에 돈은 일과 성취의 불안한 동반자일 뿐이다. 여기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한 박자
포트폴리오가 음. 이게 시간 중 일부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하고 싶은 일을 맞아. 한다. 네, 맞아요.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이 아내분이 되게 현명하신 분이잖아요. 맞아. 샌디의 아내분이 맞아. 그분이 한 말들도 되게 투자를 위해서만 돈을 빌리고 수입 내에서 지출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그 12번째 편지에 관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대선이 있어서 또 이 부분을 좀 흥미롭게 읽었는데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규칙은 더 높은 곳에 있는 그들의 권위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주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고 이 12번째 편지의 제목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들은 결국 우리 손으로 선택되었다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사실 굉장히 표 차이가 적게 났고 뭐 그런 대선이었는데 어쨌든 한 분이 이제 당선이 되셨죠. 그래서 대통령 임무를 이제 하고 계신데 사실 이 카테고리 제목에 따르면 우리를 지배하는 그들은 결국 우리 손으로 선택된 어떤 분에 의해서 이제 조직이 꾸려지고 일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 카테고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되게 어디에 불만을 내비쳐야 할지 모를 때 그냥 누군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건 그들이 알아서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을 해줘야만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는가 이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직접 다 우리 손으로 뽑았잖아요. 근데 뽑고 나서는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아예 표로서 그냥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하고 저버리는. 알아서 잘해라 이제 이런 느낌이라 그렇죠. 책임을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상향 위임을 하면 우리가 또 하나의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K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표를 줄 때는 되게 뭐 공약도 살펴보고 이런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는 이런 일들을 할 거다 또 지지하지 않는 후보는 이런 공약을 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막상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사실 그 투표할 때만큼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한테도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권한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출을 해야 될지 탄핵시켜. 그러니까 우리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경험이 탄핵시켜. 있잖아요. 표로서 일임을 한번 했다가 이것이 아니다 맞아, 싶어서 맞아, 그거를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를 해서 다시 그 위임시켰던 권한을 뺏어온 경험이 있는데 네.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 뭔가를 해야죠. 경험을 생각해서 우리가 사실 적극적으로 더 감시하고 의견을 맞아요. 표출하고 그래야 또 제대로 굴러가니까요. 맞아요. 사실 이 책에서도 누군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라라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투표를 열심히 하는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제시하는 건 이제 투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바꾸고 싶은 것에 대한 행동을 스스로 해야 한다. 누군가가 바꿔주길 원하면 안 된다.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또 생각했던 게 요즘 환경 문제가 굉장히 이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뭐 환경 문제가 어떤 이 정도 위험한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사를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도 기업이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맞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대고 싶어요. 사실 개인보다 기업 측에서 더 맞아. 해결해야 하지 않나. 도와주셔야죠. 맞죠. 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한계가 있다고요. 만약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걸 읽으면서 개인이 하는 일부터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변화를 만드는 분들이 그래서 되게 대단한 것 정말 같아요. 맞아요. 그냥 개인의 실천에 그치지 않고 맞아.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서 행동을 하신다거나 음. 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편한 게 아니라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 책의 좋은 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점은 아까 제가 뭐 14번째 뭐 질문 얘기하고 이랬을 때 도비님이 18번째 편지에도 연관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서로 각 같이 카테고리가 조금씩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뭐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일 이상의 존재다라고 또 다시 뭐 정의를 해주고 그러면서 또 이제 돈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에 뭐 은퇴라는 단어를 뭐 은퇴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카테고리가 각각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읽히게 하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찰스 앤디의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를 읽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첫 시간인데 다들 어떠셨나요? 우리 찰스 앤디가 조언한 대로 살고 있습니다. 네. 찰스 핸드 씨가 우리 좋아할 것 같아요. 자의식화임. 스스로 조작입시다. 자의식화임. 저희를 초대로 네.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핫한 콘텐츠와 이야기거리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